안녕하세요. 금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릴게요. 어저께 제가 HMM에 관해서 상방에 한 표를 던지겠다고 했는데 제 기대와 상관없이 하방으로 약 보합으로 끝나게 된 거죠. 미리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 수명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두산 인프라코어부터 들어갈게요. 이 인프라코어는 예상대로 오늘 상승작용했네요. 한 3% 이상 올라갔다가 좀 밀려서 내려왔는데 결국은 수급이 정상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그리고 기관 예기금까지 안타까운 건 중국의 코로나만 조금 진정됐더라면 충분히 9,000원 이상에 넘어갔어야 될 주가인데 지금 중국 영향 때문에 힘을 좀 못 받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28일, 이번 올해 마지막이 28일이죠. 그때까지 계속 상승으로 8,890원, 8,880원 터치를 하고 저 올라갈지는 거기에 희망을 좀 많이 걸어 볼게요. 거래량이 좀 더 터지면 좋을 건데 또 내일 어떨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공매는 어느 정도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1, 200만 좀 뻑하고 대차 상한이 놓을 가능성은 좀 많을 것 같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악재도 없고 회사 상태로 봤을 때 악재도 없고 하방보다는 상방이 항상 열려 있다는 거. 뭐 털 주식도 없고 이거는 뭐 그냥 수급에 따라 올라가는 방향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배당이라든지 항상 이야기지만 주가가 한번 힘을 탁 받으려 그러면 이제 중국은 일단 홀딩 상태니까 배제를 하고 회사채 12월 30일 날 마지막 1800을 갚는 걸 공시라도 좀 때리면 아마 엄청난 상승작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공시는 아직까지는 없네요. 아직까지 회사채 갚는 건 공시 안 하나?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계속 상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부차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건 현재 이 주가라는 자체가 팬데믹 이전과 팬데믹 2년 그리고 3년차 현재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 봤을 때 차트를 보시면 팬데믹이 4월 이달 여기 그죠? 여 상태가 2019년 요 상태 여기서 보면은 평균가가 종가 기준 보면은 약 3,600원 그죠? 그냥 고가 4,000원 시가 2,000원대 자 요 상태 요 상태에서 보면은 4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거짓고 올라가고 2002년 10월달에 행복 다시 2021년 3월달 매각 완료한 뒤부터 다시 한번 반등 다시 내려와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니 현재 두산 인프라코어 주가라는 게 팬데믹 이전에도 저평가대가 있었어요. 이게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재무제표상에 보더라도 적자보다 영업이익의 순이익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약
45%가 두산 마켓에서 매출 영업이익을 끄집어 들여서 올라온 이익이지만 그래도 저평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당시 2021년 3월 매각 발표할 때 요 당시의 가격이 종가 기준으로 9,600원이 제가 볼 때는 맞는 가격 같습니다. 그러면 9,600원에서부터 스타트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가격이 9,600원이 아직 지금 안 돼요. 왜 그러냐니 매각할 때 두산 인프라코를 현대에 매각할 때 얘들이 매각 가격이 주당 11,000원이었습니다. 20%를 더 주고 산 거예요. 프리미엄으로. 근데 아직 그 매각 가격도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게 현대는 유상증자와 감자와 유상증자 하는 바람에 자기들 돈이 얼마 들지 않았어요. 이 회사를 인수할 때. 그거는 상대방 입장이고 가격 자체로만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이 회사가 저평가라는 거죠. 얼마? 인수한 사람은 11,000원 20%를 더 비싸게 샀다지만은 가격 자체로 봤을 때 인수 가격을 배제한 회사의 주가의 가치로 봤을 때는 종가 기준으로 9,600원. 그럼 아직 10% 15%의 더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회사 말씀드리는 게 아래 위 15%의 여력이 있다는 게 그 이유였고, 이제 연말에 다 되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 분석했던 가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은 못 가더라도 9,000원 이상은 올라가야지 되지 않겠나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투자자들도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당이 무슨 몇천씩 주는 것도 아니고 기껏 해봤자 200~300원에 얘들이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꾸준히 외국인 지분율을 올리고 원래 이게 심하게 떨어질 때 5.5%까지 내려갔어요. 그죠? 거의 지금 배로 지분율이 올랐다는 건 아직까지 주당 가치가 낮다는 거,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까지 얼마가 올라갈 건지 이거를 희망적으로 보고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또 하나 더 부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 보고 개미라 그러잖아요. 그죠? 일반 주주라 할게요. 저는 일반 주주들의 심리 상태를 보면 저도 일반 주주고 대부분이 중장기보다 단기, 짧게는 하루, 일주일, 한 달, 3개월 이상은 참 참아내기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한국 증시의 일반 주주들은 체질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체질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숏게임이 맞아떨릴 때는, 잘 맞아떨릴 때는 수익이 상당히 많이 올 수도 있고 수익 상출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지금까지 국내 증시로 봤을 때, 상으로 봤을 땐 가능한 경우도 많았었고, 근데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 앞으로 달수로 7개월, 일수로는 약 6개월 정도 되겠죠. 180일 까지는 그런 개념은 좀 버리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제 생각인 거래요. 다들 경기 침체다 이런 심리 상태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 매도보다는 매수 세력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심리 상태가. 그런데 반대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이때가 찬스 같은데, 아무리 제 혼자서 찬스라고 이야기한들 뭐 쟤도 뭐 투자하면 되는 거니까 방송을 하다 보니
적어도 참고적으로 또 제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발상전환으로 역으로 생각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짧게는 한 달도 괜찮아요. 근데 길게는 6개월까지 한번 보시고 이 매수나 매도를 제하시는 것도 현재 상태로서는 승률이 좀 높아질 것 같은 생각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분간 좀 이래 매수하는 걸 좀 자제하시고, 매수하신 분은 관망, 매도는 자제하시고 계속 매수도 관망하시고 매도도 관망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현재 상태로서 이게 9천원 정도 간다 생각하시고 지금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내일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최소한 한 3개월은 보셔야 돼요. 그러느니 올라가든 내려가든 관망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환경보다 더 무서운 게 심리 상태입니다. 심리 상태. 다 나쁘다 그러는데 혼자 좋다고 한다면 그게 맞으면은 큰 수익을 보겠죠. 그러나 최소한 리스크를 줄이는 게 어느 정도 맞을 것 같고, 또 또 부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은행금리가 7%대, 1차 금융은 7%대, 뭐 2차, 3차는 뭐 9%, 10%대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애들이 예금을 가지고 이 애들도 똑같이 저희들과 같이 대출을 해주고, 이 대출도 일반 대출이 있을 거고 기업 대출이 있을 거고, 일반 대출하는 사람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뭐 대출을 할 거고, 기업도 돈을 벌기 위해서 대출을 할 건데, 이것 또한 경기에 바로 영향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주식도 할 거고, 국내국에 채권도 국내국에 매입을 해가서 수익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수익과 대출금리를 주고 이자를 주고 자기들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돈벌이가 돼야지 적어도 먹고 살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은행에 예치를 하는 돈이나 저희들이 주식하는 거나 결국은 도토리 원점으로 돌아온다. 그 비중의 그 가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현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주식 공부를 좀 하시고 어떻다는 걸 좀 하시고 하시면은 수익률은 제가 볼 때는 은행금리보다는 훨 낫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해본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대신에 공부를 좀 하셔야죠.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냐고 말씀을 하실 분들도, 반문하실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가장 가까운 게 제 방송을 들으시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부터 먼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산 인프라코어는 굴착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기간산업인, 국가정책산업인, 방위산업인, K2 전차에 들어가는 엔진도 만들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걸 어떻게 아느냐? 저도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이 회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에 들어가면, 기업 정보에 들어가면 재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재무 분석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골치 아픈 이게 인덱스가 많아요. 뭐 어떻고 뭐 도대체 이거 이해도 못하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것도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무리 모른다 그러더라도 매출액이 뭔지는 아실 거예요. 그죠? 매출. 그러면 내수가 있고 수출이 있을 거고, 이런 기본적인 매출 원가, 매출 총액 이런 거는 몰라도 돼요.
그냥 기본적인 매출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쭉 이래 가는 거. 그러면 숫자만 봐도 숫자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떨어지느냐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장사가 매출이라는 게 뭡니까? 장사를 얼마나 했다는 걸 금액으로 나타낸 거니까, 아, 어떻게 되는지, 그죠?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 내수가 얼마인지, 국내에 파는 게 얼마인지, 수출하는 게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 원가 이런 거 몰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정말 제일 중요한 거, 단기 순이익입니다. 단기란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분기별. 그죠? 분기별로. 단기 순이익. 이거 쭉 보시면은 순이익이 떨어지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이유가 있을 거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이유를 또 다시 찾아보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좀 이따가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 대주 지배율 순위 이런 거는 모르셔도 돼요. 주당 순이익도 몰라도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은 단기 순이익, 단기 순이익. 그 위에는 이 다음에 보시도 충분해요. 그 이것만 봐도 그 예를 들어서 지지난해 몇 년 것도 볼 것도 없습니다. 2021년 그죠? 매출액이 4조 5천억 그죠? 4조 5천억이에요. 전년 대비 모르셔도 돼요. 22년 9월달까지 1조 1천억 그죠? 아 이게 어떻게 되지? 내수가 얼만데 수출이 얼마다? 아 내수는 1.6이 올랐고 QQ로 그러니까 이 QQ라는 거는 1Q, 2Q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인데 이거는 보시면 돼. 모르면 찾아보세요. QQ가 뭔지. YO는 연으로 대비한 거고 이거로 보시면 돼. 그죠? 아 그러면 매출액이 떨어졌네. 0.9. 아 내수는 1.6 올랐네.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마이너스 1.6이네. 그러면 또이또이네. 그러나 이어서 이 금액이 9조에 1.6% 떨어진 거랑 2조에 1.6 올라간 거는 금액 대비 보면은 많이 떨어진 거죠. 그죠? 그죠? 자, 수익 성장표. 이거는 보셔야 돼요. 재무는 그냥 매출액만 보셔도 되는데 수익이 요 빨간 부분 영업이익 증가가 올라가 있다. 2022년 12월 달 지금 현재 12월 봤을 때 매출액 증가는 영업이익에 대비해서 매출은 아직까지 내려가 있고 순이익 증가는 아직까지. 자, 요 상태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매출액 증가율이 217%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226.7% 올라가 있고 순이익 증가율은 마이너스 61%입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매출이 올라가고 영업이 올라가는데 마이너스 순이익이 왜 61%인가? 이렇게 자꾸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왜 마이너스 순이익이 61%인지를 그냥 모르시면은 현대두산 2%코 순이익 마이너스 이런 거 검색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 이런지 재무제표를 더 이상 못 따지고 뭐 잘 모르시거든요. 아 이게 의문이 가잖아요. 그죠? 이만큼 일이 올랐는데 왜 이렇지? 매출 오르고 영업이익이 좋은데 왜 순이익이 떨어졌는지. 그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선택한 종목을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 요즘은 워낙 이게 ATPS가 잘 돼 있어 가지고 볼 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컨센서스라는 게 저희들이 예상으로 하고 있는 애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죠?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은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표 주가가 얼마고 수정 매출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보시면 된다. 저도 이걸 많이 합니다. 검토를 합니다. 저 나름대로도. 그리고 용어를 모르시면 모르는데 PER이 퍼가 뭔지 PBR이 뭔지 보시면 돼요. 확인을 해 보시면 돼요. 너무 잘 돼가 있기 때문에 경쟁사 분석도 나와 있고 다른 쪽은 어떻고 다 나와 있어요. 왜 해피는 우리만 떨어지는지 내가 산 주식만 떨어지는지를 보면은 또 거기에 의문점을 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게 한 하루, 일주, 한 달, 두 달, 한 3개월만 하시면은 1시간 벌고 5분 만에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앞으로 내년 투자하실 때 엄청난 도움이 되시고, 은행에 예치하시는 금리보다 금리에 더 따따블에 더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이 올 겁니다. 내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이건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건지 뭔지, 그러면 이게 어떤 건지 모르실 때는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해보시면은 엄청난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HMM. 제가 어저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고, 제 나름대로도 주식을 하고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을 하는 이 시간에서도 참 부끄러워요. 부끄러운데 그건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뱉은 말이고, 제 말을 믿고 오늘 지켜보셨던 분에 대한 실망스러움도 제가 죄송합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저는 약간 이해는 못하겠어요. 이해는 못하겠지만 굳이 이해를 하려고 들면은 털기가 아니겠나. 그리고 나름대로 아무리 제가 분석을 해봐도 종가 기준으로 27일 종가 기준으로 23,000원 이상 가가 있지 않으면 이 배당금이 엄청나게 올라가야 돼요. 엄청나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디 종목이든 간에 배당락이라는 건 없을 수가 없거든요. 2만원대가 깨집니다. 2만원대가. 2만원대가 깨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주식 자체가 지금 이 회사의 이 험의 주식은 매각이라는 이 꼬리표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저 방송 중에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내년 6월 이전에 매각 완료가 아니고 매각 해야 될 뭐 흠을 인수할 업체가 정해져야 된다고. 인수할 업체가 정해져야 돼. 그 다음에 인수는 2024년에 하든 내년 하반기에 하든 그거는 저것들 상황에 따라서 틀려질 거고, 그러면 이거 매각 금액이라는 게 주당 가치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12월 28일 기준으로 2023년이 가장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인수 대금을 결정하기 가장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겁니다. 이유는 보시면은 요때가 2022년 1월 28,000원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21,900원이에요. 그죠? 고가가 28,000원. 2월 26일 5월 6월 고가가 32,000원. 그러면 32,000원과 제일 저가일 때가 19,000원, 저가 17,000원의 기준으로 보면은 희한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고가 대비 저가 대비 50%. 그죠? 대충 50%예요. 32,000원에 17,000원. 정확하게 하면 34,000원에 17,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중심값이 얼마겠습니까? 중심값. 중심값이 얼마일까요?
중시값이 22,000원 정도 오르네. 그죠? 23,000원. 정확하게 23,000원. 중시값이. 중시값이 23,000원, 4,000원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인수 올해 12월 30일 23,000원 이상이 끝나야지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얘들이 주당 가격 가치를 23,000원에서 4,000원으로 측정해서 계산을 하지 않겠나.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11조. 원래로 계산을 하면은 최고가인 49,000원. 제가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왜 이게 49,000원인지. 전환사채가 현재 발행된 주식의 거의 비슷한 게 전환사채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투자하는 것도 자기들도 석사, 박사, 머리 좋은 놈들이 앉아서 계산하고 있다고요. 계산하고 있는데, 반으로 낮추는 거예요, 반으로. 금액을 맞추는 게 아니고, 계산상에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반으로 낮추면은 25,000원입니다. 그죠? 막, 끝들이 다 떼고 이야기할게요, 대충. 5만원을 봤을 때, 반으로 낮추면 25,000원입니다. 그래서 2만원대를 지금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이유가 5만원도 갈 수 있겠죠. 3만원도 갈 수 있지만 4만원도 가고, 매각을 해야 될 회사란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사채가, 회사채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가 주가가 반영이 된다고. 자, 매각을 해야 되고, 주가에 반영은 시키지 못하겠죠. 그러면 떨어뜨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계산상으로 말씀드렸듯이 24,000원, 23,000원의 적정 가격. 그 다음에는 거품입니다. 그 다음 거는 매크로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누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누르는 게,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평균치 가격 23,000원에서 4,000원 사이로 보면, 여기가 종가 기준이 그렇게 끝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배당은 좀 이따 두고. 그래서 얘들도 매각을 할 때 주당 가치를 계산할 때 하루 이틀 보고 평균치를 나누는 게 아니니까, 물론 기간은 끊겠죠. 유리한 쪽으로 기간을 끊을 거고, 사는 입장에서는 불리한 쪽으로 기간을 끊겠죠. 하지만 1년치의 11개월 평균치로 봤을 땐 23,000원에서 24,000원 사이. 그리고 곱하기 전환사채 나눠봐도 거의 5만원. 즉, 적정 가격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저도 회사 인수를 하는 업체에서, 회사 인수하는 팀에도 있어봤고, 나눌 때 그렇게 나눠봐요. 그러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3거래일, 4거래일 동안에 최소한 23,000원 이상에는 올라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만약에 내려간다면 얘들도 힘들어져요. 너무 싸게 팔아도 법적인 문제가 생길 거고, 사회 분위기상도 그렇고. 그래서 무슨 희망 고문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도 3, 4거래일이 남아있으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주시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만에 하나 이대로 21,000원대에서 끝나면 아마 연초에 강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회사 주식을 매도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비중은 둘째 치고 매수와 매도의 평균가를 보면 알아요. 21,800원 한 달 동안. 자, 또 보면은 매수 가격이 얼마예요? 널널해요. 널널해. 2만원도 안 돼요. 얘들은 지금 꽃놀이패예요, 꽃놀이패.
급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 움직이는 게 잠깐 그나마 널널하기 때문에 어제 한 2,000원 더 올라갔잖아. 그죠? 10월 달보다 한 2,000원 더 올라와 있어요. 21,046원인데 10월까지 두 달치로 하면은 두 달치로 하면 19,000원까지 떨어져. 급할 게 없어요. 얘. 끄집어 올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단지 어떤 문제가 있을까? 공매도. 그래서 지금 공매도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푹푹 들어왔다 푹푹 날아가는 이유 그겁니다. 네. 좀 아쉽지만 아직도 기회는 있고 무슨 이거 지금 매크로지 뭐 없어요. 이거 뭐 악재가 있는 거 회사도 아니고. 그러니 한번 내일 또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12월 30일까지 끝까지 한번 눌려볼 것 같아요. 그러나 한번 반등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이 참 그렇죠. 기관 금융투자 오늘 웬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이거 뭐 뻔한 거고 배당 때문에 들어온 거죠. 외국인 지수 영향 넣고 보시면 참 참담합니다. 참담해. 뭐라고 참 뭐를 방송해야 될지 저 또한 참 안타깝지만 이게 뭐 대한민국 주식의 현실인데 부정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우리 일반 주주님들의 돈이 흘러내리는 소리가 막 들려도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게 시간은 일반 주주들 편이다. 흔들리지 말고 좋은 우량 주식이라면 간만과 기다리시면 반드시 수익을 본다는 것. 항상 이야기하지만 2차 던지주고 이제는 그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 주가가 참 반등의 힘을 못 받죠. 받을 수도 없겠습니다. 지금 뭐 받을 장면도 아니고 오늘 왠지 제 방송이 분연같이 제가 하지만 제가 분연같이 들리는데 미국 애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네. 도보의 나스닥은 개걸음이고 많이 힘든 장입니다. 자, 그래도 어쩔 수 없죠. 힘든 장일수록 정신 챙겨가면서 저희들의 삶 주 종목 두산이 브로커 다른 거 일절 손대지 마세요. 됐다가 낭패 봅니다. 낭패 보고 어쩔 수 없고 대환이와 찬스 왔습니다. 자, 요거 사시가 빠르면 한 달, 늦어도 두 달 수익 20% 인정. 20만원 갑니다. 이거 중국만 풀리면 20만원 갑니다. 케미칼 쪽은 중국하고 절대적인 영향을 와요. 왜 그러냐면 원자재는 어차피 기름이잖아요. 그죠? 중동에서 갖고 오고 생산된 반자재, 부자재. 그래서 1차적으로 생산됐던 원료 뭐 잘 아시겠지만 사출에 필요한 뭐 ABS라 이런 말도 들어보고 PP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플라스틱 제품에 들어가는 소재 원료들은 이 애들이 다 만들어서 중국으로 들어가요. 그럼 중국은 뭐하냐? 그거 받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바가지도 만들고 세탁기에 들어가는 케이스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겠죠. 롯데 케미칼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국이 풀려야 돼요. 중국 풀리면 나르는 주식입니다. 특히 대한유가. 그리고 회사 재무도 좋고 그래서 재무가 좋으니까 주가도 비싸겠죠. 그 다음에
아시아나 항공이나 항공주, 호텔주, 면세주, 카지노주 똑같아요. 지금 경기 안 좋으면 카지노 장사 잘 됩니다. 경기 안 좋고 경기 침체다 꼬라박는다 하면은 카지노주 사셔야 돼요. 원래 노름꾼들은 경기 안 좋을 때 도박하는 사람이 더 많이 끌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환경, 친환경 플러스 원자력 플러스 2차전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타이밍은 저도 먼저 들어갈 거니까 들어갈 때 꼭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지금 삼성전자 59,600원에 전주, 바로 말씀드릴게요. 59,600원에 전주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내년 10월달이 넘어가서 팔 거예요. 그 다음에 네이버 193,500원에 240주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내년 10월달. 그래서 그냥 다른 주식 안 살려고 아예 묵혀버리려고 지난주에 제가 매입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갈 거는 그냥 맺고 불 지어버려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너무 길었습니다. 자, 내일 또 어떻게 될까요? 내일은 좀 인간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 돼버리면 2300이 중요한 게 아니고 2500이 중요한 게 아니고 2400이라도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몇 프로? 2.5%. 야, 참 날짜는 없는데 어떻게 될지. 그나마 그래도 장이라는 게 분위기인데 한번 시원하게 올라가는 맛에 끊어줘야지. 내년 1월 초 기관이든 외국이든 일반 주주들은 참여를 하지. 이놈의 외국인들아, 도대체 이 현금 들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 환율은 떨어지면 바꾸지도 않는데 그 돈 들고 지금 한번 기다리고 있는 건지 한번 두고 볼게요. 내일 또. 자, 오늘도 저희 방송 듣는다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내일은 반드시 반등하도록 힘을 한번 넣겠습니다. 가자!